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 동포 차철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인데요. 차철남은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스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차철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고 내용을 보면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피해자들은 유인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차철남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계획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유력해 보이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는 것은 향후의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높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4명이나 있는 살인 또는 살인 미수 혐의로 형량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를 높이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예. 차철남은 불법 체류 신분인 적도 있었고 국적 자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에 취재진이 이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라고 답을 했고 또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2명에 대한 부상을 입힌 건 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본인도 이 피해 사실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거의 18년 정도 한국에 체류해서 사실상 한국 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고 한국의 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익숙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해서 범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중 요소로 평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본인의 어떤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어서 형량을 최대한 낮춰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계획범죄의 가능성, 미리 의도했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렇군요. 2명에 대한 부상을 입힌 부분도 좀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경찰이 소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나오는 보도만 봐서도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을 하고 이틀 뒤에 갑자기 오전에 편의점주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불과 4시간 만에 공원,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근처 체육공원에서 자기 임대인을 또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경찰이 쫓기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쫓기는 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예. 것이 첫 번째로 편의점주에 대한 흉기 공격이 예. 있고 나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때 두 번째로 그 건물주에 대한 공격을 할 때는 쫓기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본인은 아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아침 시간에 편의점주가 보통 아르바이트생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점주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건물주가 해당 체육공원에 그 시간에 가서 운동한다는 사실까지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주에 대한 어떤 공격을 계획하고 갔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시신을 그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각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것은 차철남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까지도 이 이틀 동안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철남의 계획 범행에 좀 무게가 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번 법원 범행 과정에서 차철남이 체포되기 전까지 3시간 40분 요 행적이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백 시간 동안 행여나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경찰도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공백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사실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 2명을 살해하고 도주를 할 수도 있었을 네. 것이고 네. 첫 번째 범행을 하고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면 단시간 내에 본인에 대한 체포망이 좁혀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 도주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주를 한 게 아니라 3시간 40분 동안 뭔가 알 수 없는 행적을 보인 뒤에 시화호 근처, 그러니까 그 시흥 범행 지역에서 검거가 됐고 순순히 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3시간 40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지금 범행 수법이나 양상을 봐서는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발각되지 않은 걸 보고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위해를 가한 뒤에 중국으로 도주한 어떤 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시간 40분 동안 신원 파악이 빨리 되지 않는 불법 체류자라든가 해외 동포 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도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력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력자와 접촉하거나 조력자를 물색하는 시간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이 이제 차철남의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미 공개 수배가 됐을 때 그 이름이랑 생년월일, 사진이 알려진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 차철남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배가 되고 불과 1시간 만에 잡힌 네. 데다가 신상 공개의 요건도 지금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공개 수배와 신상 공개는 사실상 그 효과나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검거가 되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해서 이 검거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공개 수배이고 네. 공개 수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신상 공개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공개 수배가 되는 경우에는 사진은 확보를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사진만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공개 수배를 하지 않고 검거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차철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대상이 다 돼서 사실상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또 한 번 공개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범행 과정에서 아까 잠시 짚어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사실 차철남이 첫 범행 이후에 도주하지 않고 이틀 뒤에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는데 만약 차철남이 중국으로 복귀를 했다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텐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자신감을 얻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주를 하기 위해서 미처 도주하기 전에 붙잡혔을 가능성, 시간을 좀 그렇군요. 벌다가요. 또 두 번째로는 도주 계획을 세우던 중에 잡혔을 가능성.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세 번째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범행 동기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개인적인 무시라든가 험담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인 것이고 채무관계 여부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양상이 일반적인 범행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라든가 이상동기 범죄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잔혹한 수법으로 뭐 피해자를 불러서 술 마시자고 유인해서 살인을 하고 그 피해자의 동생 집까지 찾아가서 살인을 하고 이틀 뒤에 또다시 주변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연쇄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동기가 본인이 진술하는 동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이상 동기에 의해서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도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도 보통 범인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두 번째 범행을 했을 때도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붙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 사건에 이어서 동탄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5명의 시민을 위협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후 2시 반에 진행될 예정인데 혐의점을 좀 보면 공중 협박에서 살인 미수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공중협박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해악을 고지하고 위협을 줄 의도와 태세를 보이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범죄이고 예. 살인 미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는 있었으나 결국 그 범행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죠. 그런데 형량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된 범죄인데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입니다.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 무기 또는 사형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범죄로 처리가 되거든요. 미수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중협박 혐의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 중국 동포가 벌인 흉기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중국인 범죄도 새삼 주목받고 있잖아요. 뭐 무분별한 혐중 정서는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중국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것은 사실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주 무사증 입국의 대상이 중국인데다가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거나 아니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해올 가능성도 상당히 용이한 국가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부분은 간첩죄 부분에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뀌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재입국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든가 특히 지금 차철남 사례처럼 3년 동안 비자갱신을 계속할 때 그 갱신 요건도 보다 까다롭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불법 체류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다시 재입국을 했을 때 지금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 2월부터 이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 순찰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순찰대 근무 시간이 좀 상당히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로 근무 시간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정책 강화 얘기까지 허지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